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 강의 첫 번째 제대로 들어가면서 레이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왜 레이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 있는 메뉴들에 있는 요 필터라던가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떨 때 쓰느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작업이 편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어라는 거는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쓰기 위해서는 또 요 부분에 대한 지식과 요 부분에 대한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툴들이나 아니면 이 메뉴들을 앞으로 배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레이어 지식, 그냥 기초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레이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진을 열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뚝 하고 열었을 때 여기에 보이는 게 레이어죠. 기본은 뭐 배경, 백그라운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게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이어란 뜻을 한번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자, 네이버 사전에서 봤습니다. 레이어라는 거는요, 그냥 여기 보이시는 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층.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아니지. 여기 보시면, 포토샵 어디 가냐.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은요. 자, 이 까만 거는 포토샵 배경화면은 우리가 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우리 책상 위에다 우리는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냐면요. 먼저 이렇게 필요한 도화지 한 장을 얹어놓고 시작을 하겠죠. 그쵸? 바다 사진이 보이는 도화지 한 장을 얹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만 작업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얘만 작업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진을 필요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벌이 있는 도화지를 한 장을 올려놨어요. 또 그 위에다가는 이렇게 벚꽃이 보이는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라는 얘는 기본적으로요.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애들이 무조건 위에 보여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들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이 우선 된다는 거.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에다가 뭐 별 짓을 다 해도요.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아이고 한자키가 눌렸네. 글자를 하나 써고 있다. 벌 썼어요. 자, 아이고 쓰면은 여기 또 이제 벌이라는 레이어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레이어가 하나가 생기게 돼요. 자, 얘를 이렇게 벌 켜놨어요.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서 뭔 짓을 하든지 어쨌든 위에 도화지를 한 장 딱 얹어버리면은 안 보이겠죠. 그쵸? 요런 거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왼쪽에 있는 이 눈 표시 이거는 이 레이어를 보이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하게 여기서 개념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쪽 레이어를 눌러놓고 분명히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쵸?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는 지금 이 두 번째 레이어 글자를 써놓은 레이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또 이렇게 위치를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치를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맨 위에 있는 이 벚꽃이 있는 레이어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기까지 가 있죠? 크기도 줄고 위치도 바뀌었죠? 방금 전이랑. 그쵸?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던 애인데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는데 여러분들은 방금 보셨겠지만 아이고 여기다 갖다 놓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레이어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눈에 보고 있는 레이어와 내가 선택한 레이어, 자 보시죠. 내가 보고 있는 거에서 무조건 작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반대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얘는 좀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자, 이 벌이 보이는 레이어에서 제가 그냥 사진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배경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이렇게 지웠어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슝,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은 벌이 있는 레이어가 지워지니까 당연히 요 레이어가 찢어진 만큼, 없어진 만큼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 작업을요, 이런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눌러놓고 이렇게 지우면 왜 안 지워지지? 안 지워지지? 왜 안 지워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난 분명히 여기 있는 지우개 툴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지우고 있는데 사진이 안 지워져. 왜냐면 이 레이어를 선택해 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를 한번 봐볼까요? 여긴 벌써 이미 지워져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내가 보는 레이어와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레이어를 작업하고 싶으면 꼭 얘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 레이어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단축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눈을 누르면은 이 레이어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있는데 이 레이어들이 뭔지 모르겠고 난 얘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눈 모양을 눌러주시면은요, 이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감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 레이어가 막 계속 한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딨지? 내 벌이 어딨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잠깐 벌 레이어에서 뭐 할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누르신 다음에 Alt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만 나옵니다. 근데 얘를 했는데 작업이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또 다 눌러서 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Alt를 눌렀다가 다시 눌러주시면은 하나하나 선택하지 않고 그 전 레이어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레이어 작업을 하실 때는 Alt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은, 보세요, 여기서 다시 다 켜야겠네, 이게 아니라 요 Alt를 누르고 다시 이걸 눌러주시면 이 전 단계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보세요, 아이고. 자, 이 레이어를 켜고 끄기 전에 켜있는 레이어들은 기억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누르면 얘만 나오고, 다시 여기서 이제 작업을 막 했어요. 여기다가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유유. 물산에 왔는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레이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네, 이렇게 했다가 얘를 좀 올려볼까요, 위로?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유유. 그래서 이제 난 별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딱 전에 선택됐던 애들만 이렇게 다시 레이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하나 해서 올려볼까요? 다시 알기 쉬우시라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지금 보이는 레이어들 중에서는 얘 위에 얘가 올라가 있고 이 위에 글씨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우개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유유. 자, 거꾸로, 아이고, 돌려놓고 거꾸로 바꿨어요. 여기에 벌 한 마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 저는 지금 이렇게 4장만 보고 있으면서 얘를 누른 다음에 벌 한 마리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해서 이제 뭐 합성을 한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그러면은 벌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벌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벌만 남아있습니다, 레이어에. 그쵸? 그래서 이 레이어를 누르고 이렇게 잡다한 거 이렇게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지금 제가 뭐 대충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합성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작게 하면은요,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걸 정교하게 하면 이 꽃에 벌이 날아든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게 있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먼저 보이고, 그 아래에서 아무리 어떤 작업을 하든지 맨 위에 있는 레이어 딱 보여라 그러면은 다 지워집니다. 얘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주시고, 요 눈 표시는 얘만 보여주게 하는 거고, Alt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 레이어만 보여진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적인 레이어의 개념이고, 자, 여기까지는 이 순서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순서에 대한 개념이었고, 자, 다음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얘를 좀 지워버리고요. 자, 벌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할까요? 참고로 요 크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뭐 이런 거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겠지만, 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가 너무 안 보이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가 흐려요. 그쵸?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실 때 그냥 이럴 때는요, 레이어 자체에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색깔을 넣는 법도 있고요. 그레디언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막에 쓰는 가장 기본적인 그레디언트입니다. 많이 보시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뭐 방향을 바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거는 획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얘를 흰색으로 이렇게 뭐 바꿔놔도 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유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제가 벌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분위기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세요. 얘도 더블 클릭을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시면 아이고, 자 보시면 제가 덜 지운 게 이렇게 티가 나요. 팍팍 티가 나요. 지워볼까요?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에 조그맣게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레이어에 이제 효과를 줬는데 조그맣게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조그맣게 남아있는 걸 지워버리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고요. 여기도 필요 없는 것도 지워버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그쵸? 지워버리고. 자, 벌만 남겨뒀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시면 되는 거죠.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그냥 한 번씩 해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요. 굳이 강의라는 것도 필요 없는 게 보시면은 요런 거 이제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외부 광선 이런 거 있고, 얘는 그래서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요. 물론 사진 복사할 때도 이런 거, 사진 이런 거 뭐 편집할 때도 쓰지만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란 하늘 사진 레이어를 하나 딱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고요. 을 이용한 포토샵 ACR을 이용한, 보시면은 어떤 효과가 들어가는지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글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요, 보시면 레이어가 어마어마하죠. 그쵸? 글씨 하나, 사진 하나를 저는 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야,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 제가 했던 탐론 2875, 요즘에 신형이 나와서 핫한 렌즈죠. 자, 2875 구형. 정말 가성비가 저렴한. 자, 보시면 캐논 350D가 나오겠어요. 이게 한 20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보시면은 얘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레이어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내가 했는데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는 레이어가 뭐 사진이라고 치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어디 보자.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내가 여기다 이걸 했구나. 다시 Alt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또 사진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있고,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문서 이쁘게 만드시면 되고, 차라리 유튜브로 하는 게 이런 거 안 만들고 편한 것 같아요. 뭐 하나 할 때.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거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고, 효과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얘만 한번 볼까요? 분해 앤 청소 가이드, 여기 보는 획이 들어갔죠. 사이드에 획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거는 보고 나중에 천천히 아시면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사진 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레이어를 옮기고 깔끔하게 지우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두 개의 다른 파일을 열어놨습니다. 캠핑4라는 JPG 파일과 겨울바다라는 파일을 레이어를 옮겨놨죠. 근데 여기서 하다가 이 벌이 여기 있으면 왠지 좋을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다시 얘를 이렇게 키우고, 무슨 괴물 영화가 돼버렸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획이 필요 없으니까 이 효과만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획을 이렇게 획을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 밤하늘에 쓸데없는 벌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괴물 벌 한 마리가 있다는 컨셉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어에 대해서 또 알아두시면 좋은 거 몇 개 알려 드릴게요. 자, 단축키 몇 개,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아유, 그치? 얘만 보고 할까요? 자, 바다 하늘에 벌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는 꺼버릴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벌을 5마리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레이어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주세요. 둘, 셋, 넷, 다. 안 보이죠? 둘, 셋, 아이고. 둘, 셋, 넷, 다섯. 벌이 5마리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그 툴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레이어라는 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이동 도구라고 있습니다. 선택 영역 또는 레이어의 이동이라고. 자,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 툴 같은 경우에는 Al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 레이어가 알아서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툴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하여튼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지금 단축키 위주로 레이어에 대한 거니까 벌 3마리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 요 레이어 한번 가볼까요? 오, 좋았어. 자,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거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열어있는 레이어는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자, 레이어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고정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얘네가 뭐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움직이기가 너무 귀찮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레이어를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윈도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여기까지 누르면 가운데에 있는 레이어까지 다 보세요. 아이고, 이거 효과를 더 없애버릴 걸 그랬나봐요. 효과를 이렇게 휴지통에 넣어서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보세요. 효과를 이렇게 눌러서 휴지통으로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얘를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휴지통으로 끌어서 버려서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벌 5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뭐 보이진 않지만 선택이 다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하면 이렇게 원하는 레이어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벌 한 마리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3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레이어 3개를 한꺼번에 누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시면은요, 여러 가지 레이어에 대한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거 이제 심학습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버리면 레이어 3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벌 3마리가 같이 날아다녀요. 자, 근데 귀찮잖아요. 단축키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요. 컨트롤 2를 누르시면은 영어 2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합쳐져요. 자, 지우는 거는 딜리트, 복사하는 거는 컨트롤 J. 이거 잘못 나갔다. 컨트롤 J가 합치는 거는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2를 누르면 돼요. 자, 근데 자, 이거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레이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냥 보이는 레이어만 병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2. 이거 컨트롤 RT인가? 왜 이러지? 왜 이래? 보시면은요, 제가 컨트롤 시프트 2가 맞아요. 오늘 단축키가 되게 안 먹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벌 3마리하고 이렇게 바다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다 꺼놨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2를 누르시면은요, 왜 이래? 누르시면요, 보이는 레이어가 다 얘 하나로 합쳐졌어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벌 3마리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려나? 그쵸? 벌 3마리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다는 거, 작업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할 때 편하냐면은요, 보세요. 벌 3마리가 있어요. 잠깐 단축키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밝은 사진, 하나는 어두운 사진, 하나는 그냥 사진에서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합쳐놓고 얘를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3가지를 느낌을 다르게 보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프트를 누르면서 3개에서 컨트롤 2를 눌러버리시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성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필터를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샷 마스크 한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효과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얘네를 아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그냥 가우시안 블루 한번 줘볼까요? 어딨냐? 흐린 효과.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흐리게 쭉 날아가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이 지금 합칠 필요는 없으신데, 자, 이렇게 레이어 링크를 거는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를 걸어가지고요.
연결, 레이어 연결 링크라고 써있을 거예요. 영어 버전으로 하면은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야. 자,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데 이동이나 이런 거는 한꺼번에 묶여서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벌 세 마리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밝기를 다르게 했을 뿐인데 좀 원근감을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 얘는 좀 벌이 늦게 있다라는 거. 얘는 좀 벌이 좀 아이고 괜히 밝기를 들여했나? 좀 벌이 아이고 크기는 또 같이 가네. 자, 다시 누르고 레이어 연결 해제를 누른 다음에 자 보세요. 얘만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좀 이렇게 크기를 작게 해서 하고 싶은데 셋 다 선명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이제 가우시안 블루 한번 줘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되게 뒤에 있는 벌 선명도를 바꾸죠. 그리고 얘는 너는 그냥 되게 앞에 있는 큰 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뭔가 이상하죠? 왜? 뭐가 이상할까요? 저는 얘를 이 레이어를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보다 앞에 있죠? 그럼 얘를 레이어 순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얘를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벌 아니면 앞에 있는 건 얘를 이렇게 집어도 되고요. 그쵸? 흐려보니 이렇게 지워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이렇게 가지고 노셔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에 대한 작업은 끝났다 그럼 합쳐버리고 앞으로 얘는 그냥 같은 레이어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레이어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식인데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실 때 자,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PSD 파일과 JPG 파일, PSD는 용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작업이 덜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레이어 그 다음 PSD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쵸? PSD 파일을 저장했고요. 저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나는 제가 JPG 파일로 저장할게요. 레이어 JPG 파일. 아이고 PSD 파일로. 레이어 JPG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레이어라는 파일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얘는 9.63MB입니다. JPG는 9.63MB예요. 제가 화질을 제일 쉽게 저장을 했고요. PSD 파일은 725MB예요.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픽 뷰어로 한번 봐볼까요? 얘는 JPG고요. 얘는 PSD예요. 9메가짜리 파일과 720메가짜리 파일이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서는 똑같을 거예요. 그죠? 바뀌는 게 없죠? 근데 저는 사진을 앞뒤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계속. 없죠? 왜 그러냐면은요. 자, 다시 닫아보고요. 필요 없으니까.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하던 작업 내용이 그대로 다 저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괜히 쓸데없이 복사해 놓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쵸?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였잖아요. 방금까지 딱 요 사진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보이지도 않는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저는 뭐 나중에 다시 해야 돼서 사진 한 장 보정하다가 중간에 저장해야지 하면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뿅. 자, 제가 안 보이는 레이어를 다 지운 다음에 딱 두 개만 남겨놨어요. 얘를 다시 PSD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용량이 얼마나 줄어드나? 158MB로 줄어들었습니다. 용량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그쵸? 그래서 한 500MB 정도 파일 하나도 벌써 줄었어요. 왜? 쓸데없는 파일들을 제가 다 지웠으니까. 자, 근데 얘를 JPG, 아이고.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JPG 파일을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요. 눈앞에 보이는 사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얘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얘는 이제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가 한 거를 얘는 이미 합쳐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요. 어차피 레이어는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JPG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자체를 얘는 이 작업하던 거 중에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한 파일이고요. 얘는 그냥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자체를 JPG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JPG로 한번 저장을 해버리면은 이런 레이어들은 다 무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파일들은 PSD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한 다음에
수정이 끝난 후에 JPG로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레이어에 대한 거, 뭐 합치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조잡해요. 복잡하고.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앞에 눈 모양이 나오면 이런 게 있어요. 눈 모양이 나오면 이런 게 있고요. 눈 모양이 나오면은 얘가 보인다. 눈 모양이 나오는 건 다 보이는데 맨 위에 있는 애만 보인다. 맨 위에 있는 애만 보인다. 그래서 이게 아이고 이런 게 싫으면은 자 어디 너무 복사를 많이 해놨네요. 제가 자, 이런 게 싫으면은 이렇게 해서 레이어는 도화지 개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만 보여요.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빈 곳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애도 같이 보이게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아래에 있는 애 이렇게 옮겨버리면은 벌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알아두셔야지 제가 방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왼쪽 위 이런 여러 가지 필터를 쓰는데도 여러분들이 문제없게 쓰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는 뭐 여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 모드라던가 아니면 불투명도 이런 거 정말 해야 되는 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얘를 굳이 안 지우고 이 상태에서 얘를 뭐 그냥 뭐 5월 1일 뭐 쳐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둡게 하기 만들 수도 있고요. 밝게 하기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툴이나 메뉴를 쓰기 위한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뭐 컨트롤이 합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해도 복잡하긴 한데 분명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아래다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부지런히 많이 올리도록 하겠고요. 예, 뭐 보고서 만족하시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